안녕하세요. 사회를 맡게 된 서울아산병원 해외학과 한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양내과 안진희 교수님을 모시고 유방암 재발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에서 유방암 환자들 보고 있는 안진희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을 뵙는 거랑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환자분을 뵙는 거는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제가 진료실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한데 평상시에 많은 이야기를 못 드린 것 같아서 바쁜 외래에서 못했기 때문에 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이렇게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좀 원칙적인 거,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진단 받고 치료를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제 치료 끝나고 정기 검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이제 재발이 돼서 치료 받으시는 분 다 계실 텐데요. 궁금하신 내용들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그런 정보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좀 오늘 조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유방암 치료를 끝내고 나서도 재발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할 텐데요.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과연 내 유방암이 재발할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처음에 진단받으면 이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걱정이라면은 이제 치료를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는 이게 이제 재발의 가능성, 그것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미리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는 좋지 않고 제대로 된 치료를 쭉 받으신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이제 지난 한 20년 사이에 아마 유방암 환자들이 한 4배 정도 많이 증가했거든요. 환자 수가 많아졌는데 그에 비해서 또 이렇게 정기 검진을 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받는 환자의 비율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그래서 거의 1기로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한 50%, 60% 되고 최근에는 4기로 진단받은 환자분들은 한 7, 8%, 10%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조기에 진단을 받게 됐는데 고전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내 병기가 몇입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재발 확률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여기 지금 한국 유방암 마켓 자료인데 1기에서는 한 15%, 2기에서는 20 내지 25% 정도의 재발의 확률이 있다라고 이제 연구 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병기가 높아질수록 그런 확률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확실한 거는 아니고 아주 이 안에는 다양한 그 예후 인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병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재발할 거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기 이외에 더 중요한 사항은 아까 앞에서도 아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유방암이 어떤 종류인가, 그죠? 어떤 종류의 유방암인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또 선행 항암요법을 요즘에 많이 해서 그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또 좋고 안 좋고도 또 영향을 또 미치는 그런 인자가 되겠죠.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참고로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더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더 많은 타입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암이라고 하는 것이 재발을 한다면 한 5년 이내에 재발을 많이 하죠.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거는 이제 호르몬 수용체 음성 유방암인데 마찬가지로 한 5년 이내에 재발을 할 경우 제일 많이 하고요.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재발의 확률은 줄어들게 돼 있죠. 재발이 제로는 아니지만 점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은 그에 비해서 처음에 이 재발률 자체가 예후는 좀 더 좋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재발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마다 한 1% 정도씩 이렇게 재발 확률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그래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이게 5년 이후에도 10년 또는 20년 있다가도 재발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이게 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렇게 약을 드시거나 하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분들은 길게 치료를 열심히 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른 암은 재발 없이 5년이 지나면 졸업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네. 유방암은 말씀하신 대로 5년, 10년이 지나도 재발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디에 재발했냐에 따라서도 치료 방침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재발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다른 암에 비해서 유방암의 재발은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 가지가 아니고 또 아주 다양한 그 장소에
또 여러 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재발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실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재발 또는 이게 전이 이 구별을 잘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재발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를 받았던 부위에 다시 암이 발생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국소, 구역 재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국소 구역 재발은 수술을 했던 그 같은 유방 부위라든지 또 피부나 또 임파선 중에 이제 겨드랑이나 쇄골 이런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재발하는 경우를 이제 국소구역 재발이라고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소 치료로 다시 수술을 하거나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하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전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치료를 받았던 그 부위를 벗어나서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뼈 있고 또 폐나 간이나 또는 뇌나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림프절 등의 전신 전이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수술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신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에 대한 큰 기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발을 진단하고 또 어디에 재발했는지 알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네, 그게 사실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재발이라고 하는 거를 진단을 하는 과정은 사실 우리가 이제 외국의 데이터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술 하는 것 이 정도를 권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CT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유방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 증상이 없어도 사실 아까 말한 그 국소 재발을 진단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장 중요한 자가 검진을 하셔야 되고 목욕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 만져보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본인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병원에 와서 검사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고 하는 것은 대개는 한 1년에 2번 정도 또는 또 어떤 위험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 이러면서 국소 재발을 빨리 진단하기 위해서 그런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발견하면 또 수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증상 없어도 검사하는 것. 유방 MRI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계신데 사실 MRI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에 유방암이 젊고 좀 치밀 유방이라서 그런 검사를 잘 안 보이는 경우에 의사가 권할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실 더 아마 궁금하신 질문은 뭐 CT, 뼈 스캔, 페트 이런 거를 왜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평상시에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검사를 어떤 가이드라인에서도 꼭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증상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 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런 증상이 전혀 없는데 자주 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발견할 확률이 높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증상이 없었는데 작은 전이를 발견했다고 해도 그것을 수술을 절제하는 경우보다는 약물 치료를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발견한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고위험군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유방암 이 경우에는 이제 그런 데 한해서 이런 검사를 조금 중간에 할 수도 있고 그건 담당 의사 상의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검사로 유방암을 재발을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치료 방법이 이제 쉽게 정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또 상당수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지 고민스러운 경우도 많을 텐데요. 네. 서울 아산병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방암 다학제 통합진료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학제 그렇죠. 진료라는 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네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아산병원에 다학제 진료팀이 여러 개가 있죠. 유방암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우리 다학제 팀이 다 오고 싶었는데 여기 다 오실 수가 없어서 이제 대표로 저희가 왔는데요. 이게 보시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학제 통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재발 유방암 환자분들의 진단과 뭐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시면 이제 제가 종양내과고 우리 선생님 해부학과 선생님이시죠. 이게 왜냐하면 재발을 진단하는 것이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죠? 이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재발이 맞는가 하는 것이 영상에서 또 애매한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 혼자서 사실 진단하기 쉬운 경우도 있지만 상의가 필요한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 위주로 저희가 같이 상의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과 선생님, 방사선 치료하는 교수님하고 제가 치료를 담당하고 있고 그 전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병을 진단하는 거니까 영상학과 선생님이 이제 그 사진을 잘 보아주시고 필요하면은 초음파를 해서 이제 조직 검사해 주시고요. 또 병리과 교수님이 우리가 이제 재발했을 때 세포에 대해서 그게 타입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예전 유방암과 똑같은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검사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고 우리 해외학과 선생님께서 우리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답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호르몬 수용체가 이제 발현된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가 이제 우연히 어떤 병변이 발견됐을 때 이게 유방암의 재발이 맞는지 아니면 폐에 있는데 이게 폐에 다른 병이 생겼는지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조직 검사도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최근에 이제 페트가 좀 새로운 게 나왔다고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선생님께서? 네, 흔히 이제 펫 검사라고 하면 예전부터 쓰던 펫이 FDG 펫입니다. 이 암이 정상 조직에 비해서 포도당을 많이 쓰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에 동위원소를 붙여서 암을 찾아내는 펫이 FDG 펫이고요. FES 펫이라는 것은 유방암이 호르몬 수용체를 발현한다고 하는 게 특징적인데 그 에스트로겐에 동위원소를 붙여서 유방암만 찾아내는 새로운 펫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호르몬 양성 유방암의 특이적이기 때문에 기존 영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어렵거나 혹은 조직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 FES 펫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중요한 검사가 이제 생겨서 저희도 의뢰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게 이제 재발인 줄 알았는데 또 아닌 경우도 있었고 또 우리가 좀 숨겨진 그런 병변을 더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이제 다학제 진료의 논의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 전이에서 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라고 하셨고 또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 바로 뼈 전인데요. 뼈 전이는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네, 이게 사실 유방암에 대한 그 전이의 장소는 사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뼈로 전이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혈액을 통해서 이제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 뼈에 전이되는 경우도 사실은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임상 경과가. 그래서 아주 작게 뭐 한 군데에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처음에 뼈에 전이가 몇 군데 있어도 증상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발견이 또 아주 초기에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상이 있어서 통증이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에 뼈 검사라든지 스캔을 통해서 이제 진단하게 되겠고 이제 저희가 사실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다발성 골전일 때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가는 경우가 척추, 뭐 골반 이런 조금 이렇게 체중 부하되는 그런 뼈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앞으로 골절이 일어나기 쉽고 어떤 조금만 충격에도 넘어져서 이제 팔이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뼈의 진단을 전이를 진단 받는 경우에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 그래서 저희가 앞서 다학제 진료를 이제 했는 것처럼 골전이 클리닉도 저희가 다학제 진료 팀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약한 정도의 그런 경우는 결국은 전신 약물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척추 압박의 가능성이 있다든지 골절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먼저 막 해서 예방적으로 그거를 이제 줄여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다발성으로 뭐 척추의 뼈에 전이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항상 교육을 받고 내가 골절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에 통증이 갑자기 생기거나 만약에 하지에 무슨 힘이 빠지거나 그런 증상이 있다면 그거는 빨리 응급실로 오셔가지고 검사해서 치료해야 된다.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뼈 전이가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전신 전이가 발생했을 때 힘든 항암 치료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맞아요. 네, 그게 맞아요. 네, 어떤 전신 치료를 하게 되는지 네. 주시겠습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전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이제 놀라시면서도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항암 치료를 또 해야 되는가, 내가 보조 치료할 때 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가장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그거는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타입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방암 재발의 패턴이 다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은 치료를 하는 게 아니죠. 아까 선행항암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딱 정해진 치료들이 틀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재발 전이에 대한 치료는 딱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이 또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소재발보다는 사실은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지난 10년 사이에 약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너무나 선택할 옵션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이제 이걸 진단을 받았는데 장기 전이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서 너무 충격을 받고서 이제 이게 완전 말기암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산에 들어가신 분도 저는 봤는데 이제 유방암은 다른 암과 다르니까 이게 뭐 다른 아주 예후가 안 좋은 그런 암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치료 옵션이 많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중음성 유방암 이렇게 있잖아요. 삼중음성 유방암은 항암 치료밖에 없죠. 사실 치료 옵션이.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가 나와서 그것이 조금 더 치료 효과를 좋게 한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 또 신약에 대한 임상 연구에 또 참여해서 치료할 방법들이 있고요. 헐투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적 치료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표적 치료제 중에 또 보조 치료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순차적으로 사용하면은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가장 많은데 이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처음부터 항암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여긴 다른 종류의 항호르몬 치료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치료의 목적은 항암제는 최대한 나중으로 늦추고 지금 먼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썼던 그 항호르몬 치료에다가 더해서 최근에는 이제 새로 나온 약제로 CDK4/6 억제제라고 하는 신약들이 있어요. 아마 말씀 들으셨겠지만 뭐 인랜스, 버지니오, 키스칼리 이런 이름이 붙은 약들이 현재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차 치료로 이런 약을 사용하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치료 효과 많이 좋고 그렇게 결과 좋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요거에 대해서 좀 그래프 보여드리면요. 저희가 많이 보는 이런 생존 그래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오른쪽으로 이제 시간이고 왼쪽으로는 생존에 계시는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퍼센티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전이가 막 장기로 됐다 그랬을 때는 일반적으로 다른 안 좋은 암들은 여기 5년 사이에 그래프가 쑥 떨어지게 되는데 이 그래프 보시면 길게 가서 꼬리가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앙 생존 기간이라고 해서 50% 절반의 환자분들이 좀 얼마큼 뭐 사시나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통계인데 이게 기존의 약을 쓴 것보다 이런 새로운 약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한 1년 이상 더 연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또 보면은 이제 한 7년, 8년까지도 한 30% 이상 환자들이 지금 계속 약 드시면서 살아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뭐 진단받으면 얼마를 삽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딱 드리기는 어렵죠. 이건 평균적인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고, 개인차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치료로 암을 완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전신 치료는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지. 그게 사실 굉장히 궁금해하신 부분인데요. 일단 전신 전이에 대해서는 완치를 사실 바라고 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국소 재발일 경우에는 다시 한번 수술을 통해서 국소 치료 통해서 완치를 이제 기대해 보기는 하는데요. 이 전신 전이에 대한 경우는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최대한 진행을 늦출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을 적극적인 약 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늦춰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치료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생긴 증상을 줄이고 그래서 질병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고 그래서 이제 생존 기간을 연장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얘기고 여기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근데 치료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치료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내성이 생겨서 필연적으로는 또 병이 잘 조절되다가 또 안 듣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새로운 또 약제 2차 치료를 또 해보시고 또 3차 치료를 하는 과정 쭉 거치면서 이게 이제 이 효과와 내가 견딜 수 있는 부작용을 잘 판정해가지고 그러한 약과 관련된 부작용을 내가 감내할 정도 수준이라면 환자분들이 치료를 함으로써 계속 병을 조절해가고 일상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생활을 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의지를 갖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정말 치료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거는 효과가 없거나 이제 더 이상 약이 없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그럴 경우는 사실은 쉬어야 되겠죠. 그럼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댓글로 질문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네, 뼈전이로 다시 치료를 시작했는데 평생 치료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약값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키스칼리인데요. 키스칼리요? 네, 중증 보험 혜택이 5년이 끝나면 어떻게 관리하게 되는지. 중증 보험 혜택이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산정특례 얘기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이 병이 그 재발돼서 치료하시는 분들한테는요, 그게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하고 재발하지 않고 이제 정기 검진하면서 5년 지나신 분한테는 그게 끝나는데 이 치료를 재발 치료 계속 하신 분한테는 적응이 되는 상황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약을 드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외래에서 그 임상 연구에 참여해서 신약 치료를 받으시길 희망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네. 같은데요. 네. 임상 연구 참여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네. 임상 연구라고 하는 게 사실 과거에 아주 예전에는요 환자분들이 이게 무슨 조금 안 좋은 생각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나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이제는 이제 임상 연구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쓰고 있는 약들 새로 나온 키스칼리, 뭐 키트루다 이런 약 등등 너무나 많은 약들이 지금 유방암 특히 많은 암 중에 유방암에서 임상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준 치료화돼서 아주 효과를 높이는 약들도 이 전에 있는 다른 환자분들이 참여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를 증명하고 인정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다른 새로운 약들은 임상 연구를 많이 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기 전에 사실 이러한 임상 연구에 환자분들이 적응이 되는가를 저희 이제 담당 종양내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일단 미리 찾고 환자분들 제안해 주실 텐데 그럴 때 이제 잘 설명을 들으시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연구 참여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그 면역 치료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면역 주사제를 본인이 쓰시면 전이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면역 주사라고 하는 질문은 그냥 저희가 말씀드린 그 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이나 네. 그런 데서 하는 것들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저희는 모든 약과 이런 치료가 사실은 이제 근거에 의해서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거라는 거는 여기 그래프에서 나온 것처럼 기존의 어떤 치료보다 좀 나은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자료를 통해서 그게 이제 표준화 치료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많은 것들 면역 주사, 뭐 비타민 주사, 뭐 많잖아요. 뭐 음식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몸에 뭐 해롭지는 않겠지만은 사실 암 치료에 있어서 재발을 막 줄입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에비던스 근거가 나온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병원에서 그런 치료를 뭐 하시는 걸 막 적극 권장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뭐 해보시는 거는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꼭 유방암과 연관이 있느냐, 꼭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거는 좀 대답하기는 근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주신 게 처음 암 판정 받으셨을 때부터 4기로 간과 뼈 전이가 있으셨는데요. 항암을 해서 암 사이즈가 줄어서 수술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수술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4기에 이제 장기에 전이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이 이제 원칙은 아니죠.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간에 뭐 한두 개가 전이가 있을 때 이거 떼어내면 되지 않겠나 질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진료 볼 때 보면. 근데 이제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아주 미세한 암전이가 다른 곳으로 혈관 타고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보이는 유관적인 부분만 제거한다고 해서 병이 다 없어진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신 질환으로 취급하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만약에 치료를 했는데 너무 사이즈가 줄고 다른 부분도 병이 전이가 없고 그런 경우에 이제 한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뭐 기술적으로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하는 게 과연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해서 그럴 경우에 이제 다학제 진료를 해서 좀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는데 아주 일부, 아주 한두 개, 그 숫자가 적고 이 재발에 대한 인터벌 기간이 좀 길고 그랬다 그러면 병의 성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봤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다면 상이하에 그게 장점과 단점에 대한 것들을 논의해서 그러면 결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 병이 유방에 이제 재발이 된 것이 다른 장기 전이도 있으면서 심할 때는 그 삶의 질을 너무 해치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에 대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죠. 출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면 코로나 백신 좀 많이 맞으시잖아요.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단기간에 종양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이거는 사실 무슨 근거 자료가 별로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을 맞고
겨드랑이 이제 임파선 같은 것들이 좀 커져서 오시는 분들 좀 보거든요. 또 많이 커진 분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막 반응성으로 일시적으로 좀 임파선이 붓고 그런 것이 좀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자체가 막 암을 막 더 재발시킨다고 근거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모든 질문들을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환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너무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쉬운데요.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많은데 뭐 내용도 방대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 유방암은 재발을 할 수 있는 그 전신적인 미세암전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앞에 이제 수술하고 이후에 하는 암 성질에 따른 그 치료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특히나 항호르몬제를 10년 동안 복용해야 되신 분들은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을 열심히 드시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열심히 치료를 하셨다면 재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걱정은 되시겠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되죠. 그리고 잠도 안 오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안 좋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근거 없는 소문이나 이런 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제 유지하시는 것. 내가 치료를 다 마쳤다 하면은 그 정기검진 기간 동안에 특별한 걸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좋은 식습관을 가지시고, 어떤 음식이 딱 좋다 이런 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좀 생활을 좀 즐거운 취미도 갖고 이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이제 정기적인 유방검진 잘 하시면서 만약에 재발이 됐다 하면 그건 안타깝긴 해도 이거를 막 포기할 만큼 그렇게 예후가 나쁘진 않고, 최근에 많은 약제들로 개발됐기 때문에 치료할 만한 옵션들이 많이 있다.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열심히 그 병원에서 정기검진 잘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유방암 재발과 치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들려주신 안진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